너도 다시 한 번만. 자, 많이 기다리시냐고, 예,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먼저 이 현장에서 OMR을 좀 작성을 하셨었고 거기에 맞게 좀 정답률이 나온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린 부분들 좀 기다려줘서 고맙고요. 예, 바로 1번부터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미출진 이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은 것은 반달독할, 고인돌, 돌롤무덤, 청동기 시대. 4번 선지, 목을 길게 단 미송리시 토기 사용. 정답은 4번. 이 문제를 봤을 때는 뭐야 문제 뭐야 별거 아니네. 예, 1번만 보고서는 확인할 수 없죠. 자, 1번은 저희 거의 다 맞췄습니다. 정답은 4번. 자, 1번은 신석기. 자, 2번은요 구석기. 3번은 몰라요. 3번은 몰라요. 예. 3번은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예, 이걸 막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나 용호동 유정라 처음 듣는데, 근데 청동기는 미송리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1번 같은 문제에 요동 유적 같은데 시간 여러분들 할애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 나왔을 때는 확실히 옳은 걸 정답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자, 뭐 확인해 보니까 구석기 때에 구석기 유적지 중에 대전에 용호동 유적지라는 게 있답니다. 불된 자리가 있답니다. 뭐 그런 건데 이건 찾으면 아는 거지 시험장에서는 여러분 절대 떠오르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모르는 건 놔둬라. 확실히 맞은 것을 정답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정답을 가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적지를 다 어떻게 알아요? 대표적인 유적지는 알 수 있지만 용호동 유적지는 몰라요. 예. 근데 용호동이 부산에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부산 건지 대전 건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로 닦으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다음은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다.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률이 저희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근데 모형황이라는 것이 조금 생소했을 겁니다. 모형황. 어쨌든 가는 전진에서부터 불교 수용. 자, 소수리망이 저 4세기 때 나는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제 수도 한성을 공격해서 계류왕을 죽였다. 이것은요. 자, 5세기 장수왕 때에 당시 남하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형황의 공격을 받았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번에 후연을 공격하여 요동을 진출했다. 이건 많이 얘기했죠. 광개토대왕 때 후연 공격, 요동 차지. 그 다음에 숙신. 여러분들 후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제가 광개토대왕 할 때는 부여, 숙신, 비려, 그 다음에 후연 이렇게 다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비려가 거란이고 숙신이 여진족이잖아요. 그럼 광개토대왕이 다 몰아낸 거니까 가능한 얘기죠. 광개토대왕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되겠고. 4번에 신라를 도와 낙동강 여기서 외병을 대표했다. 이거 다 광개토대왕 되겠네요. 그러니까 2, 3, 4가 광개토대왕을 묶이죠. 그렇죠? 모형왕은 전연의 황제입니다. 전연의 황제. 전연이 당시 4세기 고국 원왕을 치죠. 그래서 혹시 기억납니까? 자, 아버지 미천왕이 시신을 도굴했던 것. 그래서 고궁원왕이 큰 피해를 당한 상황인데 그때 평양으로 잠깐 몸을 피신했는데 거기에 이제 근초고왕이 공격을 받아서 전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용왕이 공격을 받았던 건 전혀 선비족의 침입이었던 4세기 바로 고국 원왕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소수리망 이전에 대한 얘기니까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2번 문제는 좀 약간 경향을 보이는 문제입니다. 대책을 세워야겠죠. 자, 이건 뭐냐면 여기서의 경향은 2번 문제의 경향은요. 새로운 경향은 아닌데 좀 익숙한 표현이 아니라 약간 생소한 표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4세기 소수리망 때 불교를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어디로부터? 전진이죠? 누구로부터?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이제 경향인 거예요. 그렇죠? 순도죠, 순도. 그렇죠? 백제는 침략왕 때 바로 동진의 마라난타로부터 수용됐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일상적인 거, 보편적인 그런 선지가 아니라 좀 익숙하지 않은, 지금까지 기출되지 않은 표현을 제시한다. 근데 그 표현은 우리가 배웠던 개념 바깥의 범위가 아니다. 알겠죠?
다 이론서 안에 있는 생소한 기출되지 않은 선지다. 이게 바로 경향이에요. 예, 알겠습니까? 이게 경향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향은요, 이번 같은 문제의 경향은요, 지금 익숙하지 않은, 기출되지 않은 용어가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숙시는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지만 익숙한, 솔직히 말하면 경향은 아니에요. 알겠죠? 익숙한 기출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얘기했던 모용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연의 침략을 받았다는 건 많이 언급되지만 모용왕이 침략했다, 이런 건 잘 언급되지 않죠. 알겠죠? 그렇죠? 자, 하나 가봅시다. 동천왕 때 위에 침략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까지는 기출이에요. 근데 누구의 침략을 받았습니까? 관구검의 침략을 받았다. 뭐 이런 표현까지 언급된다는 거죠. 알겠죠? 좀 구체화되는, 기출되지 않은 용어를 출제하고 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변별력을 높이려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뭐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결론 내리지 않게요. 여러분들이 결론 내보세요. 기출되지 않는 용어가 필기 노트에 많겠습니까? 이론서에 많겠습니까? 이론서에 많겠죠. 이론서는 내용이 다 소개되는 거니까. 제 책에도 모용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죠? 필기 노트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것들, 제 필기 노트도 있죠.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이론서를 꼭 확인하는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이론서에 숙심, 비려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모용왕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경향과 대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이론서에 대한 정독의 필요성, 자,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신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이트의 정답률이, 자, 이 3번은요, 예, 36%가 나왔거든요. 자, 근데 저희는요, 55%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한 20%가량이 정답률이 높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예. 자, 이렇게 웃어서 미안합니다만, 예. 이런 걸 지엽적인 내용을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윤규가 졸라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우연찮게 이 지엽적인 전후관계를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힌 겁니다. 알겠죠? 예. 이건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 이건 기본반에서 안 가르쳐요. 근데 심화반에서 쌍송총관부와 동령부와 탐라총관부 순서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심화과정의 필기 혹시 기억납니까? 개경환도 이전엔 쌍송총관부였고 개경환도 이후에 동령부와 탐라총관부가 설치됐다는 거 필기했었습니까?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렇죠? 원의 세조가 고려에 약속한 내용이다. 이 약속 이후에 일어난, 사실 장난 아니에요. 지금 세조가 누구고 막 지금 현재 이 내용이 뭐고 이거 가르쳤냐 안 가르쳤냐 막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절반 이상이 맞췄다고요. 왜? 옷과 머리에 쓰는 관은 고려의 풍속을 유지하고, 그럼 원나라가 우리를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식민 지배는 아니고 그냥 간섭하는 것으로 인정해 준 거네. 그럼 원의 간섭이 나타난 이후의 얘기네. 3번 선지 쌍송총감은 원 간섭 이전이었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간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먼저 문제부터 해설할게요. 정동행성 설치, 이거는 충렬왕 때죠. 2차 여몽연합군은 일본 원정이 실패, 이거 충렬왕 때죠. 사림원 선치, 이건 충선왕입니다. 그래서 1, 2, 4번은 다 충자 들어가는 원간섭 이후가 되는 거고 3번 선지는 원간섭 이전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 내용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알고 풀어야 되는 건지 자료 갖고 풀어야 되는지 한번 가볼게요.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원의 세조 쿠빌라이가 원종이 쿠빌라이 앞에 줄 섭니다. 그래서 당신이 앞으로 세조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자가 쿠빌라이가 되어서 결국에는 고려는 직접 지배하지 않겠다 해서 간섭으로 했다는 말 혹시 기억날까요? 제가 수업 때 했던 말 기억날까요? 그게 기억나면 참 좋아요.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도 지금 현재 원나라가 우리를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을. 그러니까 이거 원의 간섭 이후 얘기네. 근데 쌍송총관부는 원 간섭 이전부터 있었잖아 해서 답을 가는 거였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 3번 문제의 특징은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경향과 대책으로 다 설명을 할 건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 하반기 시험이죠. 정답 여기 확인할 수 있겠고 하반기 시험이죠. 이 하반기 시험은 아슬아슬하게 2017년 국가지방시 떨어진 분들한테는 패자부활전이라 하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저는 중간 점검 차원의 성격이 더 크다고 봐요. 여러분들 내년에 시험을 볼 그 경향을 분석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대책을 세우는 데에 더 성격이 강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문제 트렌드가 앞으로 출제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향과 대책 방식으로 계속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그래서 3번 문제는요. 결국엔 이거예요. 경향은요. 아주 지엽적인 전후 관계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엽적인 전후 관계를 학습해야죠. 이게 대책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퉁치면 안 돼요.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영토를 상실했던 지역 탐라총관부, 동령부, 상송총관부 그냥 퉁쳐버리잖아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 틀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용이 파편화된 내용들을 전후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지만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런 형태의 트렌드. 자,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 북한산 순수비가 세운 게 먼저입니까? 창녕비 세운 게 먼저입니까? 대가야 정복이 먼저입니까? 이런 거. 예,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후관계가 나오는데 그거를 퉁치면 안 되고 대충 공부하면 안 되고 하나씩 정확하게 전후관계를 파악해내야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디테일한 전후관계에 대한 암기도 좋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북한산 수습이 세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가야 정복하기 전에 창녕비 세우고 대가야 정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디테일한 전후관계. 이게 최근에 나왔어요. 예,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는 지엽적인 디테일한 전후관계 뭔가 딱 나왔다라고 하면 제가 알려준 것대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파악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혹시 자, 좀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제가 필요하다 싶은 내용 범위 내에서 디테일한 인과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이거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예, 왜? 제가 신은 아니잖아요.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좀 접근해 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예,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전후관계가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알겠죠? 솔직히 쌍성총관부, 탐라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 그것도 지역적인 전후관계를 학습한 사람만 맞출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알겠죠? 예, 오케이. 자, 그 정도 하고요. 근데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최고 사이트보다 훨씬 더 20% 이상의 정답률이 높았던 이유가 뭐예요? 이걸 제가 다뤘기 때문이에요. 예,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제가 다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제가 이런 것들 많이 다루기를 원하잖아요. 열심히 저도 준비할 텐데 혹시 제가 못 다룬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제안을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피드백해서 반영할 건 반영할게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가볼게요. 4번의 정답률도 저희 한 절반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는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거는요, 그 학습이 어느 정도 다 끝나야지 맞출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요, 기본 심화를 통해서 사료 분석까지도 다 돼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사회사가 아직 우리가 심화 수업 때 아직 언급이 안 된 부분인데, 사회사에서 정확한 사료를 좀 파악하신 분들만 맞출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안동고시 성화보예요.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건데, 이건 수업을 들으신 분은 아는 거고요. 못 들으신 분은 틀릴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안동고시 성화보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 자료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출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동거치 성화보는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 조선 성종 때 족보가 됩니다. 조선 성종 때 족보니까 15세기가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15세기 때의 특징이니까 아직까지는 남자, 여자의 지위가 대등했던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윤회봉사, 외손봉사. 자, 제사를요, 번갈아 가면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1번에 남자는 대개 결혼해 바로 친가, 본인 집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친형제 이후 17세기 이후가 되는 거고, 자손이 없으면 무라고 해서 양자를 받아들였다. 양자 제도도 17세기 이후가 되는 거고, 아들을 먼저 기록하고 딸을 그 다음에 기록한 것도 17세기 이후가 되기 때문에 1번부터 3번 선지는 다 17세기 이후로 묶여서 답은 4번 되는 건데요. 자, 4번 문제는 틀리신 분들은 아직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안 다뤘기 때문에 틀린 거고,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인데 아직 안 다뤄서 틀렸던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이거는 다 다루면 난동고시 성화보가 뭔지만 알면 다 맞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예, 그렇게 하고요. 이제 5번 갑니다. 예, 5번은 예, 이것도 저희가 아직 학습이 안 된 분들이 좀 있네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요. 자, 관료전을 지급한 거니까 신무랑 때가 되죠. 신무랑 때 여러분들 뭐 구주 오소경, 구소당 십정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신무랑 얘기니까 구소당 십정, 정답은 3번 되는 거죠. 1번에 도수삼품가는 신라말 원성왕, 2번은 정전지급. 자, 이거는 이제 성덕왕이 되죠. 성덕왕.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관직과 주군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이건 한화정책 차원에서 중국식 명칭을 자꾸 바꿨던 경덕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경덕왕 때 한화정책 차원에서 국학을 태학으로 바꾼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 주군의 명칭도 중국식으로 바꿨다. 한화정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는데요. 이거 틀리신 분들은 기본적인 학습이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해 보이네요. 알겠죠? 기본적인 학습을 좀 하셔야 되고, 이건 사료 분석형 문제도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자, 이제 6번 가볼게요. 자, 6번 문제도 뭐, 예,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그렇죠?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될, 이거는 소방학생들도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죠? 예, 소방학생도 좀 앉아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자, 예, 왜 얼굴을 쳐다보질 못합니까? 예. 자, 이거, 야, 신지읍차 나잖아. 예, 그건 뭡니까? 야, 사만이잖아요, 사만. 신지읍차. 사만이면 5월제, 10월제, 아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여는 뭐예요? 제천행사? 영고. 그쵸? 고구려는요, 동맹. 그쵸? 그 다음 동해는요, 무천. 그 다음에 사마는요, 5월제, 10월제잖아요. 그쵸? 안개법 기억납니까? 부영고, 고구려 동맹, 동해 무천, 사만, 5월제, 10월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쵸? 예, 또 전국 최악의 반응인데요. 자, 어쨌든 간에 5월제, 10월제, 사만 되시죠? 그래서 정답은요 4번 되겠습니다. 1번에 1712법은 부여 고구려가 되겠고요. 2번에 부경이라는 창고는 고구려였죠. 3번에 당군 가마 반어피는 동해의 특산물이 되니까 이 6번 문제는 사실 틀리시면은요 이거는 좀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5번하고 6번 틀리신 분들은요 내가 기초가 좀 많이 부족하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초는 솔직히 말하면 본인이 쌓아야죠. 이건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번 갑니다. 예, 이 7번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그 공신력 사이트보다는 살짝 한 8%의 정답률이 좀 높긴 합니다만 공개하진 않겠고요. 정답률을 자, 한 30%밖에 안 되긴 합니다. 근데 내용이 명학서가 청소년으로 승격됐으면 무신직건기 되시죠. 망이망소인한 잡아냈고요. 충선왕의 비가 나왔고 응방이 나왔으니까 이건 무신부터 원간섭기까지 제시가 되고 있네요. 자, 1번에 충선왕 때 이후에도 왕실 종래운이 널리 행해졌다. 좀 생소합니다. 선지. 자, 2번에 향리 이하 예층도 문무반으로 신분 상승할 수 있었다. 여러분 고르실 땐 가능하죠? 향리가 그쵸? 자, 향리 이하의 층도 가능합니다. 신분 상승. 그러니까 향리 이하면 향리도 포함되는 거 맞죠? 아니에요? 향리 이하면 향리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되죠? 그렇죠? 예. 자, 3번에 여성의 재혼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것도 좀 생소하네요. 자, 4번에 향수 부곡이 특수행정구역의 주연으로 승격되기도 했다. 이건 되네요. 그러니까 2번과 4번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답률이 그러니까 50%는 나와줘야 되는데 2번과 4번은 확실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1번으로 쏠릴 것인가 3번으로 쏠릴 것인가인데요. 이거 좀 어려운 선지가 맞아요. 제가 봐도.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충선왕 때 재상지종 기억날까요? 재상지종을 왜 하라고 했습니까? 결국에는 왕과 혼인할 수 있는 가문을 설정한 건 바로 근친혼. 알겠죠? 근친혼. 여기는 이제 종래혼, 근친혼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동성혼, 근친혼, 종래혼. 그렇죠? 친척끼리 결혼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거 하지 말고
결국에는 왕과 혼인할 수 있는 가문을 설정해서 그들과 혼인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종래혼은 근친혼이 많이 줄어들긴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근친혼이 고려 때 일반적으로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충선왕 재상지종 이후에는 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은요. 이건 혹시 성리학을 좀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요? 원간석기 때부터 성리학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성리학은 남자 여자 차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성들의 재가가 점차 규제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리학으로 인해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 이건요. 자, 솔직히 얘기할게요. 1번과 3번 선지는 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재상지종은 언급했어요. 그렇죠? 재상지종은 언급했지만 그 이후의 상황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예, 제가 뭐 여러분한테 사기쳐서 좋을 거 없잖아요. 그렇죠? 예,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재상지종까지는 언급했어요. 이건 충선왕 때의 권문세족들을 좀 회유할 목적이었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동성혼 근친혼 막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얘기했었어요. 자, 그리고 여성의 재가 점점 줄어드는 움직임, 이것도 솔직히 언급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표현에 주목을 해주세요. 표현. 종래혼이 널리 행해졌다. 여성의 재혼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자, 해봅시다. 한국사에서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재상지종을 내렸는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널리 시행됐다. 이건 오버죠. 규제를 했으면 좀 줄어들어야죠. 그런데 여성의 재가 규제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조금이라도 보이면 가능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조금 어려운데 문제 풀 때 지금 표현을 조금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게 널리 시행된 걸까? 움직임이 있는 걸까? 움직임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널리 시행되면 보편화되어야 되거든. 근데 보편화되는 얘기는 가능하지 않죠. 재상지종을 내렸는데 보편화되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거에서는 표현에 여러분들이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요, 시대를 근거로 표현이 적절한지를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풀어내면서 해결해야 돼요. 알겠죠? 솔직히 얘기합니다. 이제는 기출만 공부하는 시대 아닙니다. 왜? 기출에 단 한 번도 이런 거 나온 적 없어요. 그러면 처음 보는 선지를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적합한 표현으로 연결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저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표현에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문제를 저는 개발할 필요가 있죠. 작년 한열매 한 문제씩 10문제씩 매일 풀기 310문제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또 해야 될 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요즘 드는 생각인데 학생들한테 저를 믿고 따라와라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저도 실수가 있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들한테 해야 될 말은 뭐냐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러면서 학생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게끔 하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그냥 믿으라 라고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개발 지금부터 조금 해봐야겠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다양하게 풀어볼 수 있도록 저도 좀 생각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다음 장 8번 문제. 근데 이건 좀 의외예요. 예, 이건 좀 의외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건 좀 많이 안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여러분들이 약간 의외로 지금 많이 틀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요, 그 기본반 때도 했던 부분이거든요. 신마반 때만 한 게 아니라 기본반 때도 했던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4번 선지가 딱 나와서 뭐야 이거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선지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예, 그런데 자 우리 아주 중요한 경향을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에는요,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 기본적인 거 2개, 어려운 거 하나 또는 2개를 제시해요. 알겠죠? 그런데 어려운 것을 알면 좋지만 어려운 걸 모른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거 갖고 먼저 싸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경향은 항상 생소한 선지를 제시해서 학생들을 골탕 먹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생소한 선지로 인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말자. 우리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정답을 가자. 해봅시다. 여러분들 다 배웠어요, 이거. 윤집 얘기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료 이거, 예, 명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나라고 노적은 우리나라의 부모의 원수다. 이거 항상 병자한테 나오는 사료잖아요. 그렇죠? 특히 남한산성 영화 보신 분들은 이거 다 알겠다. 남한산성에도 이런 사료, 이런 그 대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직 보진 않았는데. 누님 봤죠? 안 봤나요? 누가 봤지? 남한산성 보신 분, 누님 봤죠? 안 봤어요?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아니 솔직히 또 예 형님 이 대사 있었어요? 예 그래요. 자 근데 이게 이제 그 병자란 때 대표적인 주전론과 주화론에 대한 사료인데 이거는 사료가 제 책에도 있고 이거 항상 나오는 사료입니다. 이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게 병자란 때 나오는 사료인지 모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쵸? 그건 알았죠. 이거는 뭡니까? 끝까지 청하고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묘호란이에요, 병자호란이에요? 병자호란 얘긴데 병자호란 다 알아요, 이거 여러분들. 병자호란 이것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해봅시다. 병자호란 후금이 공격한 겁니까? 청이 공격한 겁니까? 청이 공격한 거고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대를 맺은 겁니까? 형제관계를 맺은 겁니까? 사대관계를 맺은 군신관계를 맺은 거죠. 왜 갑자기 형제관계가 나옵니까? 형제관계를 맺은 건 뭡니까? 정묘약조. 정묘란이 왜 형제관계를 맺은 게 정묘약조. 이건 제 필기에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만 제가 조금 목소리가 좀 커졌는데 예 근데 이건 뭐냐면 제가 왜 컸냐면 아주 기본 중에 기본 개념이었는데 많이 틀렸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많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정묘약조 때 형제지명을 맺었고 병자란 때 격에는 청과 사대를 맺어서 군신관계를 맺었다. 그렇죠? 이거는 제 기본반 필기에서부터 다 있는 거예요. 기본반 필기, 심화반 필기 다 있는 겁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었죠. 근데 이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틀려가지고 조금 여러분들 의외입니다. 자, 1번에 소윤세자가 청나라에서 자 서양 문물을 관심을 가지고 전문 관련 서적을 가지고 왔다. 자, 이 병자론이 인질로 끌려갔고 거기서 이제 소윤세자가 많은 자 그 청나라의 문물을 배워왔죠. 이때 이제 그 천주교 선교사도 좀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3번에 조선은 복수 설치를 과제로 삼았다. 자, 병자란 이후에 복수 설치가 대두가 되었고, 여기는 이제 그 뭡니까? 수치를 극복하자는 얘기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가 나옵니까? 결국에는 북벌이 대두가 되는 거죠. 자, 4번에 자, 숭정처사, 대명거사. 저도 몰라요. 이거 처음 봤어요, 저희 표현. 근데 출제자가 한번 이번에 한국서 어렵게 내보자! 라고 해서 낸 거예요, 이거 그냥. 알겠죠? 그래서 3번 신경 쓰지 말고 답 2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내용 말씀드리면 숭정처사는 명나라 황제 중에 숭정제가 있었나 봐요. 그를 추모한다는 거고요. 대명거사는 이제 명나라의 당시 그 의리를 지키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을 떠받들고 청을 배척하자라는 것을 당시 스스로 이제 자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명나라의 의리를 지켜내자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거 솔직히 말하면 시험 볼 때는 안 떠올라요. 근데 시험 볼 때는 형제 맹약 이걸 잡아내야 돼요. 무슨 청과 형제 맹약입니까?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한번 봐봅시다. 청과 형제 맹약을 맺었으면 우리가 굴욕적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청과 군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굴욕적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자 이런 실수는 이제 앞으로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알겠죠? 정답은 2번. 자, 이제 9번 갑니다. 9번은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거는 제가 10년 이상 가르쳐도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10년 이상 가르쳐도 이런 내용들을 제시할 거라고는 저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건 출제자가 전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좀 제시한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좀 많이 맞췄네요. 한 40%는 맞췄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 것을 못 면한다. 그러니까 이거 막 낳지 말란 얘기죠. 나는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 정도만 낳자. 다는요 잘 키울 딸 하나 열한을 안 부럽다. 딸 하나만 낳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구 정책 자꾸 바꾸는데요. 자, 그 과정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는요. 약간 이제 선지로 연결하도록 합시다. 군사정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했던 거는 60년대니까 가는 60년대. 나는요. 70년대 유신체제. 다는요, 이제 80년대라고 해서 유월항쟁, 삼조의 호황. 그 정답은 이제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구 정책이, 자, 60년대는 이런 구호, 70년대는, 자, 둘만 낳자. 80년대는 하나만 낳자. 이렇게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이해하고 풀면 되겠습니다. 이거 솔직히 말하면, 이건 대책이 안 서요. 이건 경향과 대책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상식선산에서 접근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저 또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또 이거 말고 또 어떤 구호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접근으로 좀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좀 한계가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요. 예,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10번은 한 65% 맞췄는데,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자, 이것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심화반 수업 들었던 분들은 다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아, 이건 솔직히 말하면 아까 전에 이거 사료 해석할 때도 했었는데. 그렇죠? 예. 했었죠, 이거? 그렇죠? 예. 이거 화자가 누구예요? 사회주의예요, 민족주의예요? 사회주의죠? 적극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적극적으로 제휴한다. 이거 어떤 애들 얘기하는 겁니까? 비타협정 민족주의 세력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들과 손잡겠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정우회 선언이고 이게 배경이 돼서 신간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선언으로 결성된 단체. 그래서 이제 정우회 선언을 바탕으로 결성된 건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자, 신간회니까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조선인 본위의 교육, 원상 노동자 총파업. 아, 여러분들 이것도 아까 원상 총파업 지원했던 것도 신간회 때 언급을 했었긴 했는데 조선인 본위의 교육 이거 신간회 구체적인 행동 강령 있지 않았습니까? 그 노동자, 농민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던가 또 학생들을 위한 활동도 전개했다라는 것 우리 아까 전에 사료로 봤잖아요. 촘촘하게. 그 내용이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정답 1번. 이번에 민중의 직접 폭력혁명으로 강도 일본. 이거 혹시 박윤규의 힙합 한국사라고 아십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 통치를 타도하고 기억나지 않습니까? 강도 일본 통치를 타도하고 의열단 행동강령 조선혁명선언.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의열단 행동강령 조선혁명선언 신채호 1900 몇 년? 23년.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제 힙합 한국사가 문제로 적용이 됩니까? 예. 자, 저 혼자 말하는 것 같아. 자, 3번은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실력 양성 운동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이건 물산장려 운동이라 볼 수 있겠죠. 예, 정답은 1번.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일제강점기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11번 문제는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먼저 경향과 대책. 먼저 문제부터 해설을 하면요. 저는 뭐로 풀었냐면요. 쭉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지방의 풍토가 같지 않아 심고 가꾸는 방법이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 뭐 여섯 번째 줄 노농을 방문하여서 그 땅에 몸소 시험한 결과를 자세히 듣게 하시었다. 경험에 입각한 농사직설. 근데 정초를 암기하시면 좋기도 해요. 정초가 주도해서 농사직설 만들었으니까. 자, 농사직설 얘기니까 세종대왕 때니까 2번하고 4번은 확실히 맞죠. 그렇죠? 향약 집성반과 의학 유치는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자, 의학 서적이니까요. 향약 집성반은 향토의 약재를 다 모아놓은 거고 의학 유치는 의학 백과사전이니까 취합해다 백과사전. 1번하고 3번 싸움입니다. 둘 중에 하나 찍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 문제는요. 둘 중에 하나 찍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1번하고 3번 찍을 때에 뭐로 찍어야 될까요? 향약 재생집성방? 향약 집성방? 이름 비슷한데 좀 다르지 않나? 향약 채취원령? 야, 너도 처음 보는 거야. 1번하고 3번 중에 근데 향약 집성방이 한꺼번에 이름이 비슷한 게 두 개 나오지 않지 않을까? 자,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 본 사람만 맞추는 거고요. 예, 이거는 이제 찍기의 신이 있어야지 맞추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향약 재생 집선방은 현존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건 태조 때 만들어진 건데 이걸 바탕으로 향약 집선방이 만들어졌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건 제 책에도 없어요. 제 책에도 없어요. 그럼 박윤규 빵꾸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향약 채취 원령은 제 책에 있어요. 약제 이론서로서 이걸 바탕으로 또 향약 집선방을 만들거든요. 세종대왕 때. 그렇죠?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거 저 필기 안 했어요. 저 필기 안 했어요. 솔직히 얘기합니다. 저 필기 안 했어요. 예. 그런데요, 이거 두 군데 있어요. 제 책에도 한 번 있고요. 또 하나, 제가 국가직 시험대비 특강에 서적사 특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했었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자, 저는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업 하나로 내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완해요. 계속 보완하고 계속 추가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걸려요. 그 서적사 특강에 이게 있어요. 향약 채취 원령이 세종대왕 때 약재를 다 모아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걸 바탕으로 향약 집선방을 만들었어요. 자, 예, 그래서 정답은 1번 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거 경향 대표성을 띠는 기출되었던 문화유산이 아니라 처음 본 지역적인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문화유산 제시합니다. 대책. 이론서의 필기노트예요. 전 또 이론서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 형태의 문제가 단어만 암기해서 푸는 문제보다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 내용까지 제시되어 있는 저는 이론서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이건 여러분한테만 맡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노력을 좀 더 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어디까지 출제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이건 좀 합시다라고 해서 그걸 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면 맞출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쌍성총관부처럼. 알겠죠? 예. 향약 채취 원령은요, 솔직히 하긴 했었습니다만 이거를 제가 서적사 특강에도 다 있어요. 확인해 보면. 그런데 있지만 제가 좀 더 강조하면서 가르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 또한 좀 더 확장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의 노력도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건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노력할게요. 끊임없이 확장할게요. 여기까지는 출제될 수 있다. 이건 조금 해봅시다. 라고 건드리면요. 여러분들은 받아주십시오. 알겠죠? 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론서에도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론서를 좀 그 정독하신 분들이 맞출 수 있었던 문제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이 하반기 시험 문제가 굉장히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기출 중심의 기본적인 학습만 하는 사람은 다 떨어져요. 이 정도의 시험이면 그런 기본적인 기출 문제에 대한 학습만 하신 분들은요 65, 70 나와요. 예. 확장해야 돼요. 알겠죠? 예.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 갑니다. 자, 12번은요. 이건 솔직히 기본반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았고요. 제가 심화반에서 좀 발의 구강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발의 구강. 자, 발의 군항이 있고 발의 구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발의 군항이라는 명칭은 당시 대조영이 발해를 세운 뒤 자, 그 대조영을 발의 군항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진이 발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당과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당이 발해를 발의 국으로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당과 교류하기 시작했던 문항 때 발의 국왕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 필기에도 발의 국왕과 발의 군항에 대한 표현이 다 표현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항 때 발의 국왕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장문위 장군이니까 무왕이 되죠. 그 다음에 리을은 건흥이니까 이거는 마지막 선왕이 되는 거죠. 네, 마지막은 아니고 어쨌든 9세기 선왕. 그래서 우리가 인대가 건강했다 이렇게 암기하지 않았습니까? 인한, 대흥, 건흥, 연호. 그렇죠? 무, 문, 선, 인대가 건강하다. 그렇게 했었죠. 그렇죠? 자, 니은 싸움인데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긴 것은 이건 문항이죠. 문항이죠. 예, 그래서 자, 기억이 제일 먼저가 되겠고 리을이 제일 뒤입니다. 그래서 2, 3번은 지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1번하고 이제 4번 싸움 해야 됩니다. 1번하고 4번 싸움 해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아주 지엽적인 전후 관계입니다. 정말 지엽적인 전후 관계입니다. 연도 암기 문제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거는 문항 내의 내적 추론 문제거든요. 이건 저도 예측 못했습니다. 예, 이건 예측 못했어요. 자, 그런데 저 또한 끊임없이 이런 것들에 대한 전후 관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요,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최대한 논리적으로 뭐가 먼저일지를 약간 상상하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봅시다. 상경 촌도 다음에 발해가 당으로부터 발해 구강 받았을까요? 발해 구강으로 받은 다음에 상경 촌도했을까요?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전 딱 문제 처음 봤을 때 어떻게 봤냐면,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접근했죠. 상경으로 천도한 게 당나라의 장한성을 모방한 거 아닙니까? 그 장한성을 모방해서 이렇게 천도하니까 당이 발해에 대한 고마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이 문물을 많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발해를 국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도 추정한 겁니다. 그렇게 추론한 겁니다. 그렇게 추론하고 연도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 그게 맞더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니, 디리,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건데요. 솔직히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10년 뒤에 가르쳐도 이런 디테일한 인과관계까지는 저도 다루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논리적으로 무엇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약간 상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틀리는 문제예요.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이 시험에 그 합격선이 80, 85예요. 이 시험의 합격선이. 그래서 이거 90점 맞죠? 그러면 일반적인 시험에 110점짜리예요. 그렇죠? 이거 틀리라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건 100점이 나올 수 없는 시험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80점 이상만 맞아도 다 합격선이 되는 시험이에요,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결국엔 지엽적인 전후 관계는 여러분들이 자,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냐면 이거는 무언가 나왔을 때 이것도 전후 관계를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박영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예, 박윤규의 노력. 퉁치는 수업이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전후 관계를 분석하는 수업을 해야 되는 제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그래도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못 건드리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좀 노량진 학원가에 얼마나 적중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100% 적중했다? 사기꾼입니다. 이거 사기꾼이에요. 이건요. 그러니까 강사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에는 최대한 그래도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그 방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도 많은 노력을 필요하겠지만요. 근데 여러분들 또한 제가 이렇게 디테일한 전후 관계를 할 때에는 조금 저거 접근법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이 13번 문제는요, 저희가 아직은 절반도 못 맞췄거든요. 그건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이거는 공부하신 분들 다 맞추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이제 김영삼 정부가 아니라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옳은 설명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번은요. 자, 이거는요. 이것도 절 많이 맞췄을 겁니다. 근데 아직도 틀리신 분이 있는데 이거 틀리신 분은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의 사료 분석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사료 분석 안 되면 안 됩니다. 사료 분석은 좀 더 제가 많이 강조하면서 가르칠게요. 그렇죠? 이 울사조약 때 우리 많이 했던 사료잖아요. 일본국 정부는 동경의 외무성을 경유하여 외국과 관계된 사무 감리 지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외교권을 일본 동경성 외무성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거니까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을사조약이죠. 이런 사료는 절대 틀리지 마셔야겠죠. 을사조약 이전에 대한 얘기니까요. 일본 선지 13도 의군입니다. 13도 창의군과 의군이 다르죠. 자, 잠깐만, 아니구나. 유생 출신 의병장을 중심으로 13도 연합의병부대, 13도 창의군이구나. 근데 어쨌든 13도 창의군이든 13도 의군이든 다 이건 을사조약 이후죠. 예, 이건 13도 창의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잠깐만. 둘 다 되겠네요. 13도 창의군도 되겠고
13도 의군도 되겠고 둘 다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을사조약 다 이후죠. 예, 그다음에 2번 선지 유생과 전직관료 평민 출신 다양한 계층의 의병을 일으켰다. 자, 이거는 이제 뭐 평민 출신도 의병장 역할을 한 거니까요. 그렇죠? 예. 자, 이거는요. 지금 자, 을사조약 이후에 을사의병이든 또는 정미의병이든 뭐 둘 다 되겠습니다. 을사의병, 정미의병 다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을사조약 이후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으로 의병운동 확산, 이거는 을미의병이잖아요. 을미의병은 확실히 을사조약 이전이죠. 다음은 3번. 4번에 간도와 연해주로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자, 의병 기지 건설, 이거는 이제 그 독립군 기지 말하는 거잖아요. 1910년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자, 지금 1910년대 이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되겠죠? 자, 15번 갑니다. 자, 절반 이상 정도 맞췄네요.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연결하면 되죠. 기억에 고려시대 때 황무지 개척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자, 상업과 수공업에 시전, 뭐 관영, 점포, 소 다 있지요. 3번에 디귿. 수치체제를 정비하면서 양전사업을 했다. 근데 국초부터 했다? 국초부터, 고려가 국초부터 했다라는 것은 솔직히 들어본 적 없죠. 그렇죠? 예, 양전 사업은 조선 초에는 많이 했어요. 조선 초에는. 근데 고려 초에는 자, 그렇게 특별하게 언급될 수 없습니다. 예. 확인하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예,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에 경종 때에 전시과 시작됐다. 인품에 따라서 전지하 시세 지급한 거 맞죠? 그렇죠? 옳은 설명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16번. 근데 난 15번에 2번 선지가 살짝 조금 논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게 싶어요. 왜냐면 개경에 시전이 있는데 시전을 만들어서 관영점포를 열었고, 그러면 시전이 관영점포를 운영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금 논란이 되거든요. 시전은 시전이고 관영점포는 관영점포잖아요. 예, 근데 자, 시전에서 관영점포를 연 사례가 있었다면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5번은 조금 좀 그 결과를 좀 봐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직 정답이 아주 확정 발표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건 오류의 여지가 좀 있어요. 이건요. 자, 그다음에 이제 16번 갑니다. 자, 16번은 이게 연도 체크 문제죠. 그렇죠? 회사령이 1910년부터고요. 1920년까지였죠. 자, 그다음에 나는요. 국가총동원법에 대한 얘기잖아요. 1938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1번 옳은 설명, 2번에 1920년에 회사령 폐지됐고, 자, 3번에 국가총동원법 맞고요. 1938년은 태평양 전쟁 이전이죠. 그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 문제 틀리신 분은요, 거의 다 맞췄다. 86%. 예, 좋습니다. 국가총동원법이 38년이고 태평양전쟁이 41년이라는 연도 체크가 되신 분들은 맞출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17번은요. 여러분들 이것도 솔직히 아주 기본적인 사료입니다. 원시 시족 공동체, 삼국의 정립시기, 노예경제.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발전 단계 밟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사료가 익숙하지 않은 분은 틀릴 수 있는 건데 계속 발전 단계 밟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심화반 학생들 이거 방금 전에 했었죠? 역사 발전 단계 쭉쭉 밟았다는 거 누굽니까? 백남문의 사회경제사학 되겠죠? 그래서 정체성은 극복했으니까 정답은 2번. 1번에는 민족주의 사관, 그다음에 3번은요 조선학운동, 4번은 실증주의 사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그래서 이 자료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틀리는데, 근데 자료를 처음 본 분도 지금 조선경제사, 시족공산제, 노예경제. 그래서 우리 고대 노예제 사회라는 거 우리 필기하지 않았습니까? 고대 노예제까지만 우리가 존재했다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자 봉건사회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봉건사회 우리 역사에 있다라는 거, 봉건사회 결여되지 않고 봉건사회 있다라는 거, 그거 사회경제사학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심화반에서 방금 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틀리지 말아야 되는 문제였고요. 18번 갑니다. 18번 문제는 경향과 대책을 좀 알려드려야겠습니다. 내용 쭉 보시면 두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방식으로는 여러분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건관 뭡니까? 이거 보건궁 얘기하는 거죠? 예종 때 세웠던 도교사원 보건궁.
예종이 만들었던 보건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종입니다. 예종. 근데 1번 선지 예종 때 비정규직 수령 간부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2번 선지 국학 7제 이거 예종 때 관악지능책입니다. 3번 선지 남경 예종은 남경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4번 윤관을 원수로 해서 여진정벌 숙종 때 여진정벌 했죠. 그 다음에 예종 때 동북구성까지 건설하잖아요. 그렇죠. 여진을 격퇴했기 때문에 동북구성도 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예종 때도 여진 격퇴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그리고 윤관이 그 동북구성까지 같이 하죠. 그렇죠. 숙종 때까지. 그렇죠. 예, 숙종, 예종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거 정답은 여러분들 굉장히 저조합니다. 예, 한 34%밖에 안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는요. 학습량이에요, 이건요. 이건 학습량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지엽적인 왕조사가 학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왕조사가 학습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공부 이렇게 했거든요. 광종, 선종, 그리고 공민왕 이제 안 나와요. 나온다 하더라도 디테일한 공민왕 내의 전후관계를 물어보죠. 그렇죠? 예. 흥왕사의 변이 먼저냐, 신돈 등용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왕들은 왕 내에서의 전후관계를 물어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나오지 않았던 지역적인 왕조사가 이렇게 출제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지금 예종이죠. 사실 예종은요, 그 예전에 7급 수준에서 한번 나왔던 게 서긍이 썼던 고려도경, 그 고려동이 언제 썼는지를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예종이라는 것을 한번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보건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건궁 잡고 예종 잡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남경 얘기할게요. 남경은 문종 때 남경이 설치됐는데 설치만 됐지 남경이 거의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숙종 때에 남경 개창도감을 만들죠. 숙종 때에. 근데 예종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남경이 문종 때 설치됐고 남경 개창도감이 숙종 때 만들어졌다. 이거 수업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보건궁 예종 수업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요 학습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문제가 정답률이 저조한 이유는 뭐냐면 디테일한 왕조사에 대한 학습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직은 안 돼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요 충렬항 하셔야 되고요, 충선항 하셔야 되고요, 예종, 숙종, 그렇죠? 인종, 의종, 고종, 원종 이런 왕들도 봐야 돼요. 알겠죠? 왜? 출제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예 3번 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가볼게요. 19번은 이거는 이제 지방직 2017년 지방직 구급 문제에서 나왔던 트렌드인데요. 근현대사에 특히 현대사를 1년 단위로 물어봅니다. 1년 단위로 물어봐요. 그리고 특히 48, 49, 50 이걸 1년 단위로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요즘. 예. 1년 단위만이 아니라 아예 아주 세부적인 달 단위까지 물어봤었죠. 2017년 지방직이 이 문제가 나왔잖아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됐던 그 달과 여수 순천 19 사건 이거의 디테일한 전후관계를 물어봤죠. 지금 순서대로가 되겠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 반민법 제정됐고 여수 순천 19 사건이 나온 거죠. 이렇게. 자, 그렇게 현대사는 좀 디테일하게 전후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좀 그랬어요. 이거 농지개혁법인 건 잡혀냈죠. 그럼 농지개혁법이 49년에 만들어진 건 아실 텐데 이게 시행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시행된 건 50년 초반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전 달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50년 초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기억 1번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시효가 단축되었다. 이거 시효가 단축된 건 아닌데 정확히 연도는 모르겠어요. 자, 2번에 2대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되었다. 이건 50년 5월 30일이었죠. 이건 5.30 총선거 2대 총선 이걸 언급 많이 했습니다. 현대사까지 그때까지 수업 들었던 분은요. 이효농산물이 도입된 거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6.25 전쟁 이후라 볼 수 있겠고, 국민방위구 사건 이것도 6.25 전쟁 이후입니다. 이거 국민방위구 사건은 제가 6.25 전쟁 할 때 항상 언급하는 거예요. 중공군이 남아있고 그 남아하는 과정에서 물자를 그 군 간부가 어마어마하게 착복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젊은 군인들이 굶어 죽었던 국민방위군 사건. 이건 중공군 남아 이후가 되기 때문에 50년 후반이 되겠습니다. 저도 연도 달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3, 4는 6.25 전쟁 이후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50년 5월 30일이기 때문에 6.25 전쟁 바로 직전의 상황이긴 한데 1번은 그보다 훨씬 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배웠을 거예요. 반민법이 48년에, 그러니까 그 현대사 공부하신 분들 말하는 거, 아직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예, 공부하신 분들은 반민법이, 반민족해인 처벌법이 48년 9월 달에 제정됐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공부하신 분들은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공소시효가 2년이었는데 그 2년이었던 공소시효가 1년으로 단축되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언제까지인 거예요? 49년까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농지개혁이 시행되기 전의 모습은 이 반민족행위처벌법 시효 단축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예.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그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게 50년 3월입니다. 3월. 네, 그렇게 할 수 있긴 한데 그것까지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확실히 반민족 행위처벌법의 시효 단축된 게 49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경향은요. 이겁니다. 현대사를 아주 중요한 현대사의 연도는요. 1년 단위로 출제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대책은 뭘까요? 결국에는 1년 단위의 촘촘한 학습이 필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현대사에 대한 대책은 연도를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연도 암기하면 좋긴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구체적인 지역적인 전후관계, 알겠죠? 지역적인 전후관계까지 확인을 하셔야겠다. 뭐가 먼저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출제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알겠죠? 이거 49년이고 이거 50년이 실시된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현대사는 내용을, 전후관계를 좀 디테일하게 완벽하게 머릿속에 넣어줘야 한다. 알겠죠?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이제 최고의 문제입니다. 예. 지금 2017년 국가직 하반기 문제에서 가장 특징적인 문제가 20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도 한 30% 정도만 맞췄는데요. 특히 이건 배운 분들만 맞출 수 있는 거고요. 안 배운 분들은 뭐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학습이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요. 19세기 부세제도인 도결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결. 먼저 결론부터 할게요. 예, 도결은 제가 전정의 문란으로 소개합니다. 전정의 문란. 자, 그러면서 어떻게 제가 추가 설명하냐면, 세금을 걷었지만 세금이 부족하면 토지 있는 사람한테 이중 부과했다. 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중 부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도결을 그렇게 설명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의 설명만 했어요, 저는. 근데 이건 엄청나게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되는가? 자, 선제 한번 분석해 볼게요. 기억. 자, 군역, 황곡, 자벽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토지에 부과하여 화폐를 증수하였다. 자, 먼저 이때는 조선 후기니까 도결도 화폐를 증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역, 황곡, 자벽에서 지금 부족하니까, 이걸로 거둔 걸로도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거를 토지에 부과했다는 겁니다. 도결이라는 게 토지 기준으로 또 걷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설명입니다. 자, 니은 노비 신공과 결세는 그 해의 작황을 참작하여 중앙에서 일반적으로 도별 총액을 할당하였다. 자, 노비 신공도 이렇게 한꺼번에 마을 단위로 걷었습니다. 자, 이른바 총액제, 공동납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요. 자, 이거는 도결과도 관계도 없을 뿐더러 또 하나, 도결도 그렇고 총액제, 공동납제 전부 다 마을 단위로 걷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걷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액수를 할당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할당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지시 내리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령과 아전들이 마을 단위로 할당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니은은 관련이 없습니다. 디귿, 양전하는 자를 통일했다. 이거 수둥이척 기억나시죠? 수둥이척.
전문 유통법이잖아요. 그게 조선 후기 효종 때가 되면 양척 동일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양전하는 자가 통일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독일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전세율 1개월당 4마리에서 5마리, 6마리인데 이거 영정법이죠. 영정법이 독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귿은 지워버려야 돼요. 디귿은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은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1개월당 4에서 6말. 이거 영정법이잖아요. 이거 영정법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일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디귿은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럼 디귿 지워봐봐요. 1, 2, 3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4번 되는 겁니다. 자, 리을. 제도적으로 신분에 따른 부세 차별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토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신분과는 관계없죠. 독일은 토지 기준으로 거뒀기 때문에 옳은 설명. 미음. 자, 수령과 아전이 횡령한 관곡을 민의 토지에 부세로 부과하는 수단이 되었다. 자, 이렇게 수령과 아전의 횡포에 따라서 나타난 게 독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 리, 미 답은 4번인데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거 독일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경향. 솔직히 얘기하면 이 경향은 아주 멋지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멋지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게 경향입니다. 그러면 대책은요, 그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지까지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전 이거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예, 이건 유식하게 쓴 말입니다. 솔직한 말로는요, 독일 삼정의 문란 중에 부족분을 토지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2중, 3중으로 부과하는 걸 독일. 난 그렇게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경제사회사 용어 특강 때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고요. 제 책에도 그 정도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정법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예,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디귿 하나 지워버리면 답 4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제자가 어렵게 낼수록 의외로 쉬운 데에서 정답이 나와요. 이거 엄청 어려워 보입니다. 독일에 대해서. 근데 이 독일과 영정법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다 디귿을 지워버리면 답이 딱 4번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일수록 의외로 우리가 기본적인 배운 내용에서 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 내릴게요. 결론. 자, 한마디만 할게요. 잠깐만요. 결론 내릴게요. 알겠죠? 퉁치는 학습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시대 때는 이럴 것이다 라고 가면 안 돼요. 그 시대의 전후관계, 디테일한 전후관계,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퉁이 아니라 디테일이라는 건데, 왕조사도 그렇습니다. 대표로 나왔던 왕 이제는 안 나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나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안 나왔던 왕조사가 나오는 거죠. 예종이 그렇잖아요. 예종이 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은 기본입니다. 기출만 풀어내서는 절대 고득점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신유형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키워내야 됩니다. 아까 전에 도열이 그런 거죠. 이 도열 같은 문제는 그 누구도 적중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풀어내면서 관련 없는 거 지워내면서 풀어내는 그런 눈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한열매 만든 것이었고 한열매 2도 만들게요. 알겠죠? 그래서 310문제 다 신유형 문제로 한열매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직 한열매 안 푼 사람은 앞으로 한열매 풀게 할 거고요. 그리고 고난이도 문제 중심으로 한열매 2도 제작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한 접근 능력, 예, 그거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학습도 필요하지만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는요,
단순히 암기 수준을 넘어야 돼요. 추론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료 분석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전후 관계를 여러분들이 학습해내야지만 고득점이 나옵니다. 문제가 쉽게 나오면 솔직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런 학습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정도의 트렌드의 문제가 앞으로 지속된다면 이렇게 학습을 하셔야 되고, 이런 학습은 여러분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해야 됩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